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공식 MC 김교준입니다. 오늘도 새한남과 함께 연말정산 시리즈, 새롭게 다가온 연말정산 시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과 관련된 공제들이 좀 전반적으로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총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 차입공제,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졸고 바로 가시네요. 역시 세수 안 하는 남자. 새한남만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럼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주택청약을 꼬박꼬박 납입을 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요,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전부에 대한 공제인가요? 하하, 그렇진 않습니다. 자, 바로 한도가 있는데요. 자,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요, 이 연간 24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곱하면 96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고 계시네요. 계산이 빨랐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납입액에 대한 한도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면 이 두 가지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말 그대로 일단 청약을 넣어야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총 급여액은 바로 세전 금액을 이야기하고요. 자, 이 금액은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3위부터 또 저희가 차트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소개해 주시죠. 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3위. 연도 중에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이 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어요. 소득 요건을 충족을 했지만 본인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유는 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주택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이 되긴 됐는데 원래부터 무주택이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집을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적이 없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주의할 점인데요. 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는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팔아서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2위 가보죠. 자, 2위 가보겠습니다. 자, 2위. 무주택 확인서를 매년 제출해야 되나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 중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무주택 확인서는요,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에는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된다는 확약하는 서류예요. 네, 그 내용을 바로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전산화된 좋은 세상에 기록만 하면 되지 귀찮아 죽겠는데 매년 제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최초 한 번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를 볼 차례입니다. 넘길 시간은 드릴게요. 네. 긴장을 해서. 이따가 그거 한번 찍어야겠네요. 우리도 아이유 따라잡기. 여러분은 지금 국세청 유튜브를. 이제 대망의 1위를 볼 차례입니다. 마밤. 자, 대망의 1위. 중도 해지하면 추징되나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해지에 대한 뭐 예외나 좀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것들도 생겼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자,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읽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머니 얘기를 뭐니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추징되는지. 그렇죠. 자, 소득공제를 받은 그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가 추징이 됩니다. 이 납입한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연간 24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도 추징이 되는 겁니까? 아하, 그렇진 않습니다.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를 통해서 감면받은 세액이 이 추징세액, 그러니까 6%로 계산된 세액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요, 네. 당연히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추징되는 세액은 연말정산 때 알아서 추징이 되는 겁니까? 이 중도 해지를 하면은 자기가 낸 금액들 다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돌려받을 때 그 추징세액을 뗀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추징세액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마무리를 하죠. 기초부터 아주 차근차근 밟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연말정산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참고해도 좋으실 것 같고 국세청 블로그와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세청 유튜브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